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일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말이죠. 지금 두 자리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이제 이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을 기국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두바이로 빼는 비행기 요금을 1인당 3만 엔을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거 참패 원인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한국 좀 똑바로 좀 배워라.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권 뉴스 중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대선 공작, 여론 조작, 요거를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림의 뉴스타파 보도, 그 다음에는 좀 이제 허재현 기자가 하고 있는 리포 액트의 또 유사한 보도, 요 두 개가 지금까지는 이제 공작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린 공간 TV의 지금 TV 측에서는요, 이게 최재경 중수부장이 아니고 이거 가짜다라는 것을 알고 이 보도를 접했지만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열린 공간 TV 측에서 보도하지 않은 걸 검찰에서 말이죠. 이미 사전에 다 전달이 됐다. 그래서 열린 공간 TV까지도 동원해서 여론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수사망이 넓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어차피 이거 정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중대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문재인 정권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배현진 의원이 문재인을 제대로 한 방 날렸어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요. 영진의 문화관광부 산하잖아요. 영진의에서 있잖아요. 반국가 단체가 만든 영화에 이거를 영화인 것처럼 말하자면 속아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억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줬어요. 야, 그러니까 헌법으로다가 말이죠. 이건 이적 단체다. 그래서 해산된 이 단체와 관련된 영화를 잘 좀 찍어서 홍보하라. 그러니까 김정은이 대남 선전선동의 부하 내동한 어마어마한 제가 보기에는요. 국보법 위반 행위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자, 그래서 요게 굉장히 큰 건 같은데 요거를 배현진 의원이 자료 입수를 통해서 국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홍문표 의원도 한 건 했어요. 여러분들 전농 하면 이거 종북 좌파 다 아시잖아요. 민노총이나 비슷한 성격의 단체인데 아주 뭐 전형적인 종북 좌파죠. 전농이 있고요. 전여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농 중에서 여성들만이 모여있는 단체는 전여농인데, 예, 전국 여자 농민 이 단체인데 여기에서 말이죠. 최근 수년에 걸쳐서 무려 54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먹었어요. 이 받아먹은 이 돈을 갖다가 지들 뭐 연수 명목으로 가면서 버스 대절하고 기사비 주고 장소 대관하고 강사료 주고 요런 데 써먹었는데 요렇게 이동한 집단 단체 이동이잖아요. 요 이동에서 한 얘기는 또 뭐냐?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이 예산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이건 당당하게 고발 조치하라.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갖다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영진이가 영진이가 정부 보조금을 갖다가 반국가 단체에 지원한 거, 그 다음에 전여농에 54억 원이나 지난 수년간 문정권에서 지금까지 준 거, 이랬는데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에 쓴 거, 이거 전부 예산 남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국가 혈세를 갖다가 유용한 거죠. 이거 전부 법에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요. 하나씩 이제 차례차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지금 이게 먼저 나왔네. 예. 자,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 방을 제대로 먹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두바이로 빼는데 3만 원씩을 받아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본 전국이 시끄럽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말이죠. 이 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걸 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한마디로 먹고 있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기시다 총리는요.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참패할 경우에는 바로 정권에 보내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자, 지지한다가 지금 여러분들 2020년도 들어와서 아주 최하점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들어와서 한 3월 본세부터,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한일 정상회담도 갔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또 워싱턴에서 캠프 데이비드 협상도 갔고, 이러면서 이게 쫙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급전직하로 쫙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지금 이제 지지율이 29%대로까지 지금 빠져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수를 따도 시원찮은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사히 신문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내각 지지율 전월 대비 37%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서 29%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역대 최저율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지지한다는 응답이. 그리고 지지하지 않아 부정이 무려 60%에 달아요. 그래서 2012년도 자민당이 집권한 이래 3대로 이어진 정권, 즉 아베, 스가, 기시다 가장 높은 부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가 62% 압도적이고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34%, 1% 하락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문에서도요. 대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마이니치 25%, 교도통신 32%, 지지통신 26%.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 경제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 중에서도요.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방위비 증가 그리고 인구 감소 대책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인기를 잃고 있는데 더 인기를 잃는 것은 이런 걸 돈을 채우겠다고 해서 막대한 혈세를 지금 증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기시다의 별명이며 증세 안경, 이 안경이라는 말이 이제 이 기시다 이름을 갖다가 비꼬는 의미로 안경이라는 거예요. 왜? 기시다가 안경 썼잖아요. 그래서 증세 안경 이렇게 네티즌들이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번에 항공료를 이스라엘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항공료 3만 엔을 받은 것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해서 제니게바 안경이라는 또 다른 지금 이제 별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위비를 들이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와 같이 등세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는 표현이 증세 안경.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제니게바 이 안경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이 항공료 요런 거 받는 거를 포함한 이 방위비 증액 문제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아주 나쁜 의미의 지금 제니게바 안경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시다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예. 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전국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료로 항공기를 군수송기를 띄웠잖아요. 무료라기보다도. 군수송기를 띄우면서 일본인까지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국민한테 돈을 받아?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더 열이 받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중동전과 관련된 긴급수속작전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금 호감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말이죠. 이 조수진 의원이 핸드폰에 이거 당직 임명안 그러니까 임명이 최종 확정이 돼서 발표하기 직전에 안이 딱 핸드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하고 주고받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김성호 부원장이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요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을 키우다 보니까 김성호 부원장은 사임하고 참 이게 얼마나 얼빠진 일입니까? 이게 김성호 부원장한테는 이게 직장이잖아요. 예. 자기 연구하는 직장인데 이게 이 조수진 의원의 부주의에서 그냥 잘려 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참 더군다나 조수진 의원은 제가 더 많이 언론인 출신인데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이 문자에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김병민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조수진 의원이 왜 그런 노출을 했느냐. 언론인 출신인데 이거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러한 유감스러운 논평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지나갔죠. 근데 이 안에 보면은요. 지금 당 사무총장의 박대출 어제까지는 이제 정책의장을 했었죠. 정책의장을 이제 사무총장으로 옮기는 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난리가 나니까 이 박대출 날라갔잖아요. 박대출하고 그게 조수진이가 쉽게 얘기해서 박대출하고 김성호 둘 날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부주의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검찰발 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허재현 기자,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가 리포액트라고 하는 온라인 매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중수이과장이 몸통이야, 대장동. 그러니까 김만배와 시장님의 대선 공작하고 똑같은 프레임을 거르는 이런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녹음의 당사자는 누구냐? 실제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아니고 누구냐면 최현, 김병욱, 그러니까 김병욱이는 성남 7인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최현 보좌관하고 허재현 이 기자하고 둘이 나눈 대화인데 이게 최현 보좌관이라 최재경 중수부장하고 얘기한 걸로 딱 조작이 된 거예요. 아예 이름을 최현인데 그 이름을 갖다가 최재경 이렇게 해가지고 녹취록을 풀어서 녹음 파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언론에 유출해서 결국은 맞아. 몸통은 윤석열이야. 요렇게 이제 가짜 여론을 조작하려고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지금 검찰이 새롭게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뭐냐? 지금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열린공간, 즉 서울신문에서 열린공간, 이 열린공간에 이 정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열린공간 TV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진보 좌파 아주 전형적인 유튜브 매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허재현 기자 그 녹취록, 요게 가짜다. 이건 실제로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아니다. 요거를 알고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도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열린공간 TV 대표가 이제 그 데스크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건 가짜야. 이런 거를 하고 알고서 지금 보도를 안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서울신문에 대거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 허재현 기자가 이거 진짜 최재경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 보도한 건 아니냐. 요렇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그 열린공간TV의 정 대표가 직접 허재현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야? 녹취록?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더니 이제 허재현 기자가 그거 재현한 파일이야.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원본도 아니잖아. 그래서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허재현 기자는 열린공간TV에 또 객원 기자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열린공간TV에서는 보도를 안 했으니까 이게 파장이 아무래도 작았겠죠. 열린공간TV까지 보도를 했다면 0.73%가 아니라 0.37%로 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는요, 이러한 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 이 허재현 기자가 의도적으로 보도해서 대선 공작 짜고 친 고스톱. 당연하죠. 정점에 이재명이가 왜 이걸 모르겠어요? 이재명이가 모르게 이런 어마어마한 공작을 갖다가 일개 의원인 김병희가 한다는 건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허 기자는요, 서울신문에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열린공간TV의 정 대표가 얘기하는데 너 통화해서 가짜 아니라고 해서 보도 안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물었더니 정 대표에게서 전화를 받은 건 맞는다. 그런데 녹취록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갖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사람 환장을 내리죠. 무슨 정 대표가 이게 더군다나 열린공간TV인데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 갖고 통화했다는데 그러면서 정 대표가 기억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요, 허 기자는 본인의 페북에다가 자세한 취재 경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철저한 검증을 거쳐 보도했고 그리고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보도 전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다. 민주당과 공모해서 여론을 조략하려 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음해 공작이다. 참 누가 누구를 음행하는 건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신문의 취재 내용을 보면은요, 정천수 열린공간TV 대표의 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정천수 대표의 발언이 저는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정천수 서울 그 열린공간TV가 이게 가짜로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보도한다? 그럼 허위사실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하게 걸려요. 이거 세요, 처벌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신문에다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열린공간TV는 진보 좌파의 아주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가짜로 하면은 유튜브 이 구독층 싹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린공간TV의 위력이 싹 땅에 떨어지는데
이러한 모험을 서울신문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 하더라도 딱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허재현이가 이거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짜로치력의 핵심은요. 이미 제가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그게 이모 씨예요. 이게 이모가 이철수예요. 부산저축은행의 이모 씨는 이제 이 조우영의 사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우영이는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신분권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김병욱 보좌관이 최모 씨가 윤이 한 말이잖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현희가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자 회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병욱, 최현, 그 다음에 이모 씨, 조우영의 사촌 이런 사람들이 공작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지금 추정을 하고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윤 상급자가 이제 최재경이잖아요. 부당한 지시를 추정했다는 프레임을 짜야 돼. 그러니까 김병희가 그거 내가 싹 정리를 잘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할게. 이거야말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야. 거대한 구악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최현 보좌관이 국힘 10년 동안 다 해먹은 것들 이런 그림 만들면 딱 성공해. 이래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가짜 녹취록과 관련된 언론 공작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해를 하실 테고요. 이번에는요. 문체부 산하의 영진위가 바로 반국가 전체 인물에 대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억대 세금을 퍼줘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은 배현진 의원이 이러한 자료를 입수해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요거는요. 이거는 뭐냐? 지금 나는 조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제1조선인 76년의 역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영준이에 제출한 교부금 지원 서류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게 제1조선인 76년의 역사를 다룬다고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전부 친북 영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5호 영상물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찍어가지고요. 돈을 받아먹어요. 수천만 원을.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영화, 이게 반국가단체다. 아니 조총영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다 알려져 있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세금을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교부금 지원 신청서에 보면은요. 김창호 오사카 한통련 부회장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통련은 이미 이것도 대부분의 이적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단체라는 걸 영준이가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이 종북적 가치관을 아주 심어주는 다큐멘터리 일단은 이 선전 영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영상물 등급에는요. 시놉시스하고 대본만 확인하고 12세 관람가 등급을 내려서 이 정부 예산을 타먹게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가 뭐냐? 차별이에요. 근데 차별은 역시 조총사나 조선학교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에 보면은 창작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 이거는 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반국가 단체들이 만드는 이 다큐 영화에 지원하는 거. 그러면은 헌법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창작 예술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 반국가 단체 홍보 영상에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맹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은 바로 배현진 의원이 영진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이제 공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나는 조선사입니다. 이 지원에는 국비 4천만 원이 그리고 22년에 개봉된 영화 차별에는 국비 3,200만 원이 들어가서 결국은 반국가단체 홍보 영상에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했다. 예. 반국가단체 한통수는 김창호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무모하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그리고 제대로 검토도 않고 검증도 안 하고 정부 혈세를 집약한 거.
이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 유사한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는요, 이제 홍문표 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자, 홍문표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이 농민단체들이, 이게 주로 좌파, 이 농민단체들이 단합 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그동안에 무려 54억 원이나 받아 써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물러나라. 윤 정권 퇴진 집회를 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홍문표 의원이 농림부하고요. 예, 농림부. 그 다음에는 또 전국지방정부 이렇게 제출받아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여성 농민에게 전여농이에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갖고 한다는 게 전보다 윤석열 정부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행사를 해온 거예요. 전연용이. 그래서 그러면 전연용 하나냐? 아니올시답니다. 전연용을 포함해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국 쌀 생산자협회, 가톨릭 농민회 이런 농민단체가 그러니까 좌파 농민단체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농림부와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또는 사업 지원 또는 농민 전지대회, 전진대회 이런 걸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써먹었어요. 이게 이제 5억 4,400만 원이나 되고 지금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집중적으로 쓴 게 여기는 액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러한 농민단체들이 제가 발표한 농민단체들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그러니까 올 8월이니까 6년간에 걸쳐서요. 308회에 걸쳐서 총 5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정권 퇴진 운동에도 썼고 그리고 해외 연수를 이용해서 23차례에 걸쳐서 12억 5천만 원 그리고 타지역 견학, 대북 쌀 지원 비용 등으로 또 9억 4,750만 원을 써 제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0억대 규모의 보조금이 수백 차례에 걸쳐서 농민단체에 지급이 됐는데 이 보조금 일부가 정치 편향적 행사, 특히 윤석열 정부의 퇴진, 그리고 해외 견학과 대북 지원을 위한 통일쌀 생산에 쓰였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이렇게 왜 배후 세력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정밀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밀 감사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이제 당연히 확인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법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이렇게 혈세를 받다가요. 이 좌파 문재인 정권에서 막무가내로서 제꼈으니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감시 감독 그리고 이제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널려 있겠느냐. 우리 혈세를 지멋대로 쓴 거. 참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 이런 거를요. 지금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가 1년 반이 넘잖아요. 철저하게 전 분야에 걸쳐서 정부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쓴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가운데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거에는 친북 활동에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